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죠? 좋진 않네요. 또 비가 와가지고. 그죠? 목요일마다 어떻게 비 오고 눈 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죽겠습니다. 다른 날 오면 제가 학원에 늦을 일이 없거든요. 다른 데는 눈이 와도 그냥 전철 타고 가면 되는데, 딱 일주일에 한 번 차 끌고 오는데 꼭 여기 올 때만 연장 2주 그래가지고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30분에 왔습니다. 9시 반에. 원래 안 늦는데, 이상하게. 먼저 눈 잘 안 온다면서요. 근데 왜 또 지난주에 눈 오고. 희한하죠. 오늘 174페이지. 거의 할 차례죠? 지난번에 한 내용이 국세 파트 공부하신 거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아니요, 지방세 파트 공부한 거고, 오늘부터는 국세 파트입니다. 저희. 종합부동산세 일단 기억을 하시려면, 예를 내려면, 자, 이 말이 맞나 보세요? 제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재산세 낸다고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재산세를 안 내요. 열받아가지고 다음날 가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이랬어요. 야, 나는 이래봐도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재산세 안 내면 종부세 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시려면 뭘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종부세를 내시고 싶으면 뭘 먼저 내야 돼? 재산세. 그럼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또 종부세를 다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재산세 부과하고, 그리고 좀 이제 가진 게 많은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세금을 또 부과하겠다. 그게 종합부동산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재산세는 모든 기준을 적용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했죠? 재산세는 6월 1일이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종합부동산세. 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종부세 누구 따라간다고? 재산세 따라갑니다. 6월 1일. 이게 무슨 얘기하면 일단은 재산세를요. 재산세 기준에 맞춰서 6월 1일 기준으로 맞춰서 세금을 막 부과를 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걸 가지고 합산만 하는 거예요. 합산만. 전국 합산해서 걔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추가로 나오는 거지, 따로 기준을 다시 적용해서 뭘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기본은 다 누구랑 똑같다? 재산세하고 똑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종부세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문제는 나와야 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강의 한다 치면 1시간 반이면 다 끝나는 내용입니다. 많지도 않고. 그죠? 문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종부세를 그냥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여기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얘가 일정액을 초과하면, 일정액을 초과했을 때 내는 게 뭐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게 종부세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보세요. 전국이라고 돼 있죠? 자, 얘가 그러면 종부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얘는 왜 전국을 대상으로 할까요? 국세니까 그렇습니다. 국세.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토지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뭔 뜻이겠어요? 얘가 뭐라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만 기다? 주택하고 토지가 기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거 내기 전에 얘가 뭘 냈다고요? 재산세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있겠죠. 그죠? 왜? 재산세 이거 5개를 냈어. 그럼 그 중에 니네는 종부세를 내, 이런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산세 과세 대상 배울 때 5개를 배웠거든요. 부동산, 토지, 기억나시나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주택하고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이 5개를 다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만? 토지하고 뭐만? 주택만 낸다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를 내보면 엄청 헷갈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문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 토지하고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낼 때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냐 물어보면 아니는 게 맞잖아요.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막 고민합니다. 건축물. 아니 분명 얘기는 토지 주택이라 해놓고 건축물은 종부세 내냐 물어보면 헤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나 봐요. 왠지 건물은 종부세를 내야 될 것 같은 거야. 무의식적인 우리 생각에. 왜? 부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건축물 같은 거, 상가 건물 같은 거, 강남에 막 빌딩 같은 거 막 수백억, 수천억 가는 거 있는데 걔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내보면 이런 거 자꾸 틀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죠? 뭐만? 주택하고 토지만 종부세를 냅니다. 근데 이 토지는요, 재산세를 과세할 때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3가지로 나눠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리 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합산 이렇게 돼 있죠. 3가지로 나눠 과세하는데 이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이 3개 다 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분리 과세 대상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럼 뭐만 내요? 별도하고 종합합산만 종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토지할 때 토지는 뭐라고요? 별도 합산 대상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뭐는 아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럼 분리과세 대표 주자가 농지 같은 겁니다. 농지는 전국 100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농사를 져. 그럼 걔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죠? 왜?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하고 종합합산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뭐 농지 같은 경우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 농사를 안 져. 그죠? 경작을 안 해버리면 걔가 분리과세가 아니라 나중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돼버립니다. 비삼용 토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쨌든 분리과세는 종부세를 안 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3가지로 나눠서 과세하고 그리고 종부세 계산을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만 뭐한다? 종부세 대상이 된다. 결론 종부세 대상은 주택, 그다음에 토지 중에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렇게 3개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의 뜻이 종합 부동산세 그랬잖아요. 그죠? 종합부동산세. 그죠? 그러면 뭐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요? 부동산만 기죠. 근데 뭘 하래요? 종합을 하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종합이란 말은 뭘 하는 얘기야? 합산하라는 얘기입니다. 합산.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그 여기 지금 돼 있잖아요.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산한다? 네. 소유자별 합산. 이 나중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 세법에서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개인별 합산이에요. 소유별. 그러니까 소유자별이라는 것은 개인별 합산한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뭐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개인 합산이야. 그러니까 부부지간이 금슬이 아무 지어도 얘는 합산 안 한다는 거지. 지금 나이 50 넘었는데 마트 갈 때 막 남편하고 부인하고 팔짱 끼고 다니고 막 난리래. 아무리 그래도 얘는 안 돼요. 얘는 뭐래? 따로. 마트에 다닐 때 팔짱 끼고 다니는 게 그게 부러울 거 없습니다. 좀 지나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혼자 못 걸어다녀. 그러면 할 수 없이 손 잡는 거야. 기운 없어. 다 잡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부러울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은 남자가 기운이 좋으니까 먼저 가. 그죠? 훅 하고 여자는 뒤따라가. 점점 남편의 기운이 떨어져. 여자는 좀 힘이 나고. 그러면 이게 덩 주쳐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나니까 여자가 지키고 하려면 남편이 이제 잡아. 못 가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손잡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다 잡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 부러울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개인 납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남편도 직장 다니고 부인도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정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이때 그러면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남편 건 남편 거, 부인 건 부인 거 그래요. 왜? 개인별 합산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가능하면 소득은 분산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 남편 앞으로 집중이 돼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경우는 일부 부인 앞으로 소득을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편 같은 직장 다닐 때 만약에 또 무슨 사업체를 하고 싶다, 식당이나 기타 뭘 한다 그러면 보통 누구 앞으로 사업자를 냅니까? 와이프 앞으로 냅니다. 와이프 앞으로.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만약에 그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누가 돼야 돼? 부인이 돼야 돼. 부인이. 그죠? 남편이 되면 안 되죠. 왜?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생기면 부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이혼하죠. 그러면 남편은 자기대로 살고 부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득을 분산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할 건 뭐다? 개인별 합산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세대별로 합산한다. 땡. 무조건 틀렸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합산해서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일정액을 초과했을 때만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합산했어.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만 종부세를 내라 라고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종부세는. 왜? 이걸 모르면, 이 금액을 모르면 종부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기준은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금액이 얼마냐? 자, 별도 종합 주택에 따라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자, 일단 보면 그럼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이 과세 대상인데, 토지는 뭐만? 별도 종합만 내고 분리는 아니고, 그리고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합산해서 걔가 일정액이 초과되었을 때만 뭘 낸다?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대상을 정해보면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뭐만 기라는 거예요? 토지하고 주택만 기라는 얘기죠. 그럼 토지는 뭐만 기라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고, 그리고 주택, 이렇게 세 개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데, 얘가 일정액을 초과해야 된다 했죠? 그 일정액이 얼마냐면, 자, 별도 합산 같은 경우는요, 공시가격 합해서 80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5억 원을 초과해요. 그리고 주택은 6억을 초과했어요. 이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합부동산 내시려면 별도는 전체 합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별도 합산 몽땅 합해서 80억 초과됐을 때, 종합합산은 5억 초과되면 내고, 주택은 우리가 잘 알고 주택은 얼마? 6억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얼마 기준이지, 그죠? 별도는 얼마요?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뭐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택은 얼마? 6억을 초과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80억, 5억, 6억을 초과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종합부동산 내는 것도 별것도 아니죠. 왜? 주택까지 것 다 합해서 6억 초과되면 낼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이때 6억은 매매가를 얘기할까요? 공시가격을 얘기할까요? 당연히 공시가격이죠. 보유세인데 거래금액이 아니죠. 재산세, 종부세는 전부 다 공시가격. 그죠? 그래서 6억을 초과되면 종부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꼭 기억하시라. 구구단하고 똑같다. 그죠?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174페이지에 개요 특징 나와 있죠? 개요 특징 그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번에 종합부동산 목적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보면 뭘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교육 헌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날 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 얼과 어쩌고 해가지고 외웠었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징 같은 거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됐고 하나만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합부동산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다. 자, 납세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언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얘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즉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 보시고 일단 175페이지 2번에 과세 대상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보시면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 넘어가면 밑에 그 다음에 토지 나오죠? 주택. 그 다음에 토지.
그래서 과세상 토지 구분해가지고 토지는 종합과 뭘로 돼 있다? 별도, 합산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종합, 별도 두 개 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세금을 누가 내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얘가 결국 뭐예요? 과세 대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그런 얘기죠. 납세 의무자. 얘는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집 있는데 종부세 안 내? 왜 안 내? 집 있는데요? 네? 집이 싸서 그런 거예요. 싸니까. 얘는 누가 낸다고? 비싼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지. 그죠? 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가 비싼 거예요? 6억을 초과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럼 얼마까지는 종부세는 안 된다는 얘기야.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그럼 종부세를 내는 거,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사람이 되겠죠. 초과하는 사람.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어요? 6억을 초과하는 자. 끝이에요. 그 얘는 누구겠어요? 80억을 초과하는 자.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그냥 얘는 80억을 초과하는 자. 간단하잖아요. 그죠?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납세 의무자 아주 간단하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얘는 6억을 초과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뭐는 기억해야 돼? 금액은 알아야지. 금액은. 어디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 초창기 때는 쉽게 나왔죠. 그럼 예를 들면 얘는 뭐 4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땡 틀린 거죠. 80억, 5억,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통 교재 구성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요, 주택 따로 해서 막 쫙 정리되어 있고, 토지 따로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교재 편제를 저렇게 안 했습니다. 왜? 어차피 뭐, 내용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막 파트를 나눠서 하면 공부하기 힘들고,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6억을 초과하는 자래. 그럼 기준금액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당연히 보다 얘들은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178페이지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주택 6억을 초과하는 자, 토지는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뭐다?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나오죠. 자, 여기다 이제 뭘 곱해요? 과세 표준. 일단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뭐 교재는 열심히 볼 거 없어요. 교재 못 들어봐요. 내가 교재 보지 말라겠잖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책 볼 필요 없어요. 책은 못 들어봐요. 맨날 얘기하잖아. 말 참 안 들어요. 그래서 책을 못 들어 그냥 설명 들으라니까. 교재를 못 들으면 이거 나중에 뭐 유학집 있고 뭐 있고 또 뭐 학원에서 뭐 이거 줄 치라고 돼요. 줄. 그죠? 줄 쳐주라고. 참 세상 좋아졌어요. 줄도 쳐줘. 선생님들이 다. 그래서 줄 치라고 해서 저도 이제 줄 쳐서 밴드 올리긴 할 거예요. 제가 줄을 아직 안 쳤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 치고, 줄을 쳐주고, 뭐 줄 친다고, 뭐 책에다 줄 친다고 공부 잘하나? 참, 머릿속에 줄을 치야지. 맨날 책에다만 줄 치고, 이거 들고 갈 거야, 이거? 머릿속에 줄을 치야 돼. 맨날 책에만 줄 치고, 노트에만 줄 치고, 머릿속에 새기질 않고, 소용이 없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맨 공부하는 형태가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맨 노트하고 책에다만 새겨놓는 거예요. 언제 볼 건데, 그거? 적어놓고 나중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면서 머리에 새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공부 잘하는 비밀이라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죠? 자, 과세 표준에는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을 갖고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종부세 내야 되죠. 얼마에 대해서 낼까요? 그렇죠. 10억을 다 내진 않죠? 왜?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내니까 6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이걸 빼줘야 됩니다. 간단한 거죠. 그러면 얘가 4억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럼 얘가 과세 표준이냐? 아닙니다. 얘는 여기다가 또 뭘 곱해야 돼. 자, 뭘 곱하느냐? 여기다가 우리 재산세 할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얘는요, 비율이, 재산세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토건축을 해서 토지건축은 70%를 곱하고, 주택은 60%를 곱했었거든요. 그럼 걔는 60%니까, 부담이 주택이 좀 세금을 덜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전부 다 80%예요.
얘는 주택도 예외 없어요. 그냥 무조건 80%야. 그럼 왜 재산세는 60%, 70%에서 재산세는 덜 냈는데 왜 그럼 종부세는 주택은 세금 덜 내지 않고 똑같이 낼까요? 부자라 그래, 부자. 서민들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은 뭐가 아니야? 서민이 아닌 거예요. 부자인 거지. 그죠? 그럼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하다가 얼떨결에 뭐라 그래? 나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세금 나와 내야 되는데 이래. 자, 이번 달에 세금 내야 되는데 내일 모레까지 세금 내야 돼. 이거 누구요? 종부세 낸 사람이에요. 종부세. 여러분 굳이 안 나왔죠? 안 나오신 분들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죠? 종부세는 언제 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부세 내는 기간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오면 지금 내는 건데 참 안타깝죠. 12월 달에 세금 내보고 싶은데. 근데 그거 내시려면 뭘 먼저 내야 돼? 7월하고 9월 달에 먼저 세금 내보시고 7월, 9월에 세금 안 내면서 12월 달에 세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4억에 80% 곱해서 얼마? 3억 2천이죠. 그죠? 3억 2천. 48은 32, 3억 2천. 요게 과세 표준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과세 표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설명하면. 전국의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뭐라고요? 6억을 뺀다. 이걸 있어 보이게 공제한다 그래. 6억을 공제한 금액은 이거죠? 근데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래야지 되는 거죠. 결론은 얘는 무조건 과세표준 나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무조건 붙어야 돼. 그러면 별도 합산은 몽땅 합해서 얼마를 공제해 주겠습니까? 별도는 80억 공제겠죠. 얘기할 것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전부 다 80억을 이렇게 가겠죠? 공제한 금액. 그죠? 얘는요? 5억을 공제하고. 이거 아주 간단한 거죠. 5억을 공제한 금액. 주택은 6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공제한 금액. 이렇게 돼요. 근데 셋 다 여기다 이걸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셋 다 뒤에 뭘 곱해야 돼? 그쵸. 공정시장 이렇게 돼요. 셋 다. 그 공제한 금액에 셋 다 공정시장 이렇게 가는 거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가 나와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죠. 실제로 주택의 경우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땡. 틀린 거죠. 공제한 금액,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래야지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은요, 1주택자예요. 집이 하나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두 채인데, 두 채 합해서 얼마야? 10억이에요. 2주택. 그럴 수 있죠? 집이 하나인데 10억이고, 한 명은 두 개인데 합해서 10억이에요. 자, 과표 계산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둘 다 얼마 빼죠? 6억. 얘도 6억. 그죠? 네. 둘 다 4억. 4억.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3억을 또 빼줘요. 그럼 1억. 해서 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해서 얘는 8천만 원이 과표가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여기다 바로 곱합니다. 그럼 얼마야? 3억 2천. 틀리죠? 똑같은 10억인데 얘는 8천이 과표가 되고 얘는 3억 2천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표가 4배 차이 나죠? 결론 무슨 얘기?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집이 하나인 사람과 두 개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이 진짜 하나 있어요. 근데 딸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너는 부자니까 종부세를 왕창 내라.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초창기 때 종부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세대별 합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부인 아이 3명이 집에서 3억, 5억 집 3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해서 15억 해가지고 종부세를 부과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평생 집을 갖다가 한 20년 전에 사가지고 이제 그냥 했어? 할부 끝났어. 장기 할부. 근데 걔가 그동안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때 정부에서 너 부자니까 너 한번 세금으로 주고 봐. 해가지고 종부세를 몇백만 원씩 나오라고 나왔던 초창기 때. 근데 이거 웃기는 거죠. 왜? 아니 내가 무슨 투기 목적도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그냥 옛날에 몇십 년에 가지고 있던 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넌 종부세를 내라. 난 여전히 직장 다니고 있고 월급도 그냥 근근히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부자니까 세금 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무대뽀로 처음에 막 과세했어요. 무대뽀로. 그럼 뭐 종부세는 세금만 걷어가겠다 그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가능하면 누구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주겠다. 세금을 덜 내도록. 가능하면 안 내도록 그쪽으로 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같은 10억인데 얘는 1주택자고 얘는 집이 2개잖아요. 일단 여러분 집이 2개란 얘기는 하나는 거주 목적이 아닌 거잖아. 그럼 얘는 예외가 없는 거야. 근데 1주택자는 추가 3억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려면 자 원주의 집이 하나 갖고 계세요. 그럼 실제로 얼마가 초과돼야지 종부세를 낼까요? 6억 초과 아니죠. 9억을 초과해야지 되죠. 9억 초과. 왜? 3억 추가 공제 주니까 6억만 빼주는 게 3억을 또 빼주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웬만하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죠.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야. 여러분 여기 원주의 공시가격이잖아요. 이게 또 그죠? 공시가격으로 원주의 집 한 채가 9억 초과되는 게 별로 없죠. 그죠? 매매가도 9억 넘는 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주택자는 가능하면 뭐 하도록?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추가 공제를 받는 거고 같은 10억인데 얘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이걸 굳이 설명하면 단독명의 있죠? 근데 이럴 수 있죠. 부부간에 금슬이 좋아서 공동명의야. 부부가 금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살 때 남편이 공동명의를 해줬어요. 그죠? 지금 현재 집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어. 집이 하나인데, 그죠? 자, 이런 경우 있고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이때 그러면 이 추가 3억 공제는 단독 명의자만 해줍니다. 그럼 누구는 안 해줘? 공동 명의는 안 돼.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이 공동 명의야. 둘 다 1주택인데. 그러면 10억인데 얘는 단독 명의고 얘는 공동 명의예요. 그럼 얘만 추가 3억 공제 받고 공동 명의는 3억 공제를 못 받습니다. 누구만 해줘? 단독 명의자만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생각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웃기잖아요. 아니, 집이 하나인데, 똑같이 하나인데, 그것도 남하고 공동명의자, 부적절한 관계도 남편하고 부인이 해서 예를 들면 공동명의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얘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웃기잖아요. 내가 집이 2개도 아니까 똑같이 하나잖아. 단지 명의만 둘이잖아.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가 손해를 보는 거냐? 아니죠. 손해보는 것 같으면 같이 해줘야지. 근데 공동명의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만약에 여기 12억짜리 집이 있어요. 공시가격. 근데 여기에 부부, 만약에 이게 단독명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6억 빼주고 3억 빼주고 9억 빼줘도 얼마야? 3억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80% 이렇게 곱하겠죠. 자, 이게 공동명의라고 생각해보세요. 공동명의 12억. 자, 그럼 세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됩니다. 6억, 6억. 왜? 얘가 지금 5대 5면 12억으로 계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50%는 남편 거고 50%는 부인 거죠. 근데 12억으로 계산해보면 둘이 합한 거잖아. 그러면 세대별 합산이잖아요. 그잖아요. 원래 지분이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6억은 부인 거고 6억은 남편 건데 12억으로 합해버리면 둘이 합한 거잖아. 그럼 뭐가 돼? 세대별 합산이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분에 따라 나눠요. 그러면 6억, 6억이 돼.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6억이니까 6억까지 안 내고 여기도 6억까지 안 내잖아요. 그럼 결론은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최대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 12억까지 안 내는 거야. 12억까지. 근데 여기다가 또 추가로 3억 공제 해주면 안 되죠. 그죠? 단독명의자는요, 추가 3억 공제 받아도 9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일 없으면 12억 초과가 돼야지 종부세 내기 때문에 얘는 그 자체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해주는 거야. 누구만 해줘? 단독명의자만 추가 3억 공제 받을 수 있다. 원래 그래서 세금은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왜? 국세 같은 이런 식으로 지분에 따라 나눠 계산해.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과표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럼 세율도 낮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나누는 게 맞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독명의자만 추가 3억 공제 받을 수 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과표가 나오면 다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179페이지 보면 과세표준 그래가 일본의 주택의 과세표준 그랬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해놓고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그 다음 뭐라고요?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로 안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줄 가로에 보면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한 금액에서 얼마? 3억 원을 공제한 금액. 뭔 뜻이에요? 1주택 단독 명의는 어떻게 한다? 추가 3억 공제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뭐 거기 180페이지 가면 일본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은 공부는 안 할 건데 얘가요, 집에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 3공제 받았죠. 그럼 종부세가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또 뭘 해줘? 세액공제를 또 해줘요. 세액공제. 공제를 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세금 내니까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하나인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세액공제. 얘도 누구만 해주냐? 1세대 1주택자. 맞으죠?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얘기 없으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명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아까 과표 계산하고 여기다 뭘 해줘? 공제를 또 해줘.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있죠? 그 두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일정 연세가 넘어가시면 그죠? 공제해주고 또 뭐? 그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보유기간별로 또 뭐 해줘?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 이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숫자 나온 거 외우지 마시고 이런 거죠. 60세 넘으셨어. 그러면 이 나이대 분에서 10%, 20%, 30% 추가 공제 받고 주택도 보유기간이 5년 넘어가면 뭐 20에서 최대 40%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비율은 외우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 세액공제가 누구만 해줘? 1주택자만 두 개가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시면 이 두 개가 중복이 되면 그럴 수 있죠. 나이도 60세 넘으셨고 집도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추가 이 공제를 두 개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보이죠.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이건 일단 나중에 기억해야 돼요. 숫자는 몰라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에 공제율이 큰 걸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땡. 말도 안 되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얼마냐면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넘으셨고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어. 그러면 종부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얼마 공제줘? 70만 원 공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1주택자는 종부세 안 내도록. 이것도 누구만 해준다? 1주택자만 해준대. 뭐가 가능하다? 중복 공제 가능하다. 그거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80페이지 보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일본의 연령별 세액공제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 어딘지 아세요? 일본의 연령별 세액공제 바로 윗줄. 이 경우 다음에 1 또는 2의 규정은 뭐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단은 거기는 그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중복공제 가능하다.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숫자만 외우려고 죽으라고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렇게 됩니다. 과표는 그러면 토지는 뭐 아까 했죠? 80억,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다. 한꺼번에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182페이지 세율 나오는데 뭐 세율은 특별히 기억할 거 없습니다. 일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얘는 전부 다 세율이 뭘로 돼 있다? 누진세율로 돼 있다. 이게 끝이에요.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율 자체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물어보질 않으니까. 옛날에 한번 물어봤죠. 근데 물어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물질출제위원이. 이런 걸 물어봐. 아니 우리가 종합부동산 세율까지 알아야 돼? 그죠? 안 내는 것도 짜증내 죽겠구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뭘로? 여기다가 초과 누진세. 그죠? 이렇게 셋 다 뭘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로 돼 있다. 그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볼 거 없어요. 184페이지 밑에 보면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부담 상한이라 나오죠? 세부담 상한.
이 뜻이 뭐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세, 부담, 뭐라고요? 상한.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뭐가 있다? 한도가 있다 그랬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벌써 나왔었는데. 질문한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나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혼잣말. 자, 재산세에서 나왔었어요. 재산세에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상한, 위로 아래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뭔 노래인지 아시죠? 제가 우리 친구들 모이면 제가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친구들 노래방을 가잖아. 그럼 노래방 가면 노래, 내 친구들 뭐 불러요? 딱 불러.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 내 친구 노래 했다고 물어봐. 야, 좀 빠르고 신곡 불러봐. 좋은 걸로 금방. 비 내리는 호남선. 돌아버립니다. 야, 그런 거 말고 좀 저기 분위기인 거.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막 찬찬찬 하면 다 나와가지고 막 찬찬 쓰러져 애들 노래 이런 건 아예 알지도 못하고 걸그룹 이름도 몰라요 걔들은. 우리는 그 이름도 알고 그죠? 노래도 좀 그죠? 우리도 신곡 불러. 그러면 뭐 불러? 바닷가에서 막 치고 그런 거 부르죠. 연일만 치고 이런 것들 그죠? 저는 왜요? 저는 랩도 하거든. 랩도 하니까 걔들은 랩 못 하거든요. 네? 우리는 그게 신곡이라니까. 근데 내가 이제 가끔가다 분위기 딱 잡으려면 야, 니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 해줄게. 딱 용마다는 도사 그렇게 연락에 차단은 것 없어. 그거 막 이제부터 모든 게 뜻대로 원대로 잘 풀릴 것. 뭐 이렇게 하면 그죠. 근데 이게 내 친구들은 그걸 못한다니까. 깜짝 놀란다니까. 야, 너는 그런 것도 아니야. 내 친구들은 이해 안 돌아가. 그래 내가 딱 하면 완전히 저기라니까요. 그 노래가 오래됐거든요. 맨발의 청춘이 나온 지가 한 20년 다 돼갈걸. 근데 그게 우리 신곡이야. 아니 20년 됐고 나온 지 오래돼요. 1900 뭐 하여튼 왜 나왔어요? 한참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이게 좀 되면 이 노래가 우리는 멋있는 노래가 되는 거고 요즘 애들이 뭐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저희 와이프가 가요 무대 같은 거 가끔 이게 지나가다 보잖아요. 그 막 노래하잖아 가수들이. 그럼 저는 따라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 와이프가 깜짝 놀랍니다. 저런 노래도 하냐고. 그래서 와이프가 좀 그래서 가끔 그때 많이 그러죠. 노래를 몰라. 자기는 내가 하는 얘기를 노래를 내가 하는 건 자기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야. 세대 차이라는 거 세대 차이 그죠? 좀 그렇긴 하죠. 그때 제일 노래를 좀 신곡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뭐 누진세일로 돼 있다. 근데 그냥 세부담 상한은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전년도 낸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부담이 되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라? 다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내라 라고 정한 걸 세부담 상한이라 그래요. 그 비율이 100분의 150이다. 1.5배.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똑같죠? 계산 방식은 틀려요.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은데 계산 방식은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한 5월달쯤 가서 계산 방식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서는 뭐만 비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긴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세부담 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가 100분의 150이 얘도 100분의 150이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예외가 있어요. 주택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이 좀 다르거든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100분의 150인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에 세부담 상한이 3억 이하면 100분의 105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의 경우 혜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종부세는? 안 줘요. 안 줘. 왜? 부자들이 내니까 부자니까 안 해준다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 취지 자체가 왜 부담을 내려주는 거요? 서민들이 주택을 제일 밀접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실생활에 잘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야. 근데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민인 거예요. 종부세 안 내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서민이요. 종부세 안 내면. 그러니까 이거 좀 내야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내가 좀 중산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서민층, 서민, 빈곤층이 빈곤층. 그죠? 집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주택은 예외 없어요. 여긴 예외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볼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재산세에서 그걸 내용을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외운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푸는 거예요. 맞았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종합부동산세인 거예요. 문제 풀고 나니까. 그 주택은 재산세만 예외가 있는 거. 여기는 예외 없어. 무조건 뭘로 가? 100분의 1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일단 그 비율만 100분의 150이다.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비과세 등은 볼 거 없고요. 자, 넘어가시면 187페이지 이제 뭐 있어요? 부가, 징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징수 방법이 고지서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재산세도 고지서가 나오죠. 그럼 재산세는 보통 징수 그래요. 근데 종부세는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정부 부가가세제도 그래요. 표현만 그래요.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일부러 구분할 건 없어요. 그냥 보통 징수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냥 고지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면 세금을 내시면 되잖아요. 그럼 납기가 언제냐면 12월 1일부터 15일.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12월 16일부터 31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맞았다 골라. 왜? 대부분의 세금은 중순부터 말일 내거든요. 얘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때 지금 겁나 바쁠 때잖아요. 왜? 막년에는 술 먹으러 다녀야 돼. 크리스마스도 있지. 해돋이도 가야지. 그죠? 해돋이 가서 내년 세회 계획도 세워야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금을 내? 그리고 이 기간 딱 끝나잖아요. 해바뀌어. 그잖아요. 31일 세금 내면 해바뀌어.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월달. 그래서 12월달은 16일부터 아니고 1일부터 15일이에요. 1일부터. 근데 다른 애들은 보세요. 재산세가 7월, 9월에 나오면 처음 받아봐요. 16일부터 31일 이렇게 되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일로 해버리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 이번 달에 유행 안 풀려. 그죠? 짜증나게 안 풀려. 그래서 이달만 잘 지내고 달 바뀌면 뭐가 좀 달라지게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달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네? 뭐 나왔어? 세금 내려. 12월 1일.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중순부터 말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세금은. 근데 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뭘로 해요? 1일부터 15일에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모의고사 내보면 의외로 많이 틀려. 의외로.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몰라요. 읽어보고 이거 맞는데 그러는 거. 이거 한번 엉키면 프로그램이 엉키면 계속 그쪽으로 간다니까.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중개사 공부는요.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이해를 해서 풀어야 돼요. 이해만 하면 좀 떨어져요. 뭔 얘기인지 다 이해했어. 그럼 뭘 해야 돼? 외워야죠. 외워야지. 무슨 이해만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이해하고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 배우고 익힌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중개사 시험은 연습을 해가지고 습관을 들여서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습관되면 습관적으로 문제를 탁탁 푸는 거죠. 그거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뭘 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야. 계속 연습하는 거지. 얘는 얘를 계속 연습하는 거죠. 이것도 연습이잖아요.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굳이 안 해도 자꾸 보다 보면 자동으로 보여. 읽자마자 맞았네 그래요. 연습이 안 되면 16일부터 31일 그럼 얘를 찍어버린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복하면 되는 거야. 반복. 그냥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근데 금방 익숙해지진 않죠. 많이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시간은 차고도 넘치죠. 내년 10월 29일인데 깜깜하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금방. 그죠? 금방 와. 얼굴 좀 선생님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저 사람하고 얘기 좀 해보고 밥 한 끼 먹어보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하면 점들자 이별이야. 시험 보러 가야 돼. 얼마 안 남았어. 그죠? 1일부터 15일.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와. 자, 그러면 얘가 15일까지 안 내면 뭐가 부과될까요? 가산세, 가산금. 고지서가 나왔죠. 고지서. 그 뭐요? 가산금이죠. 가산금.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거 할 때 무섭잖아. 이까지가 안 돼. 신고 납부는 뭐라고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때 다 맞출 것 같아.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봐봐. 지금 지나가니까 또 헤매잖아. 신고 납부가 가산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보통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가산금이지. 금. 무슨 세. 얘기했잖아. 그때는 자신감 붙어도 지나면 또 세금 그런다고. 어제 수업하는데 이걸 이제 가산세 얘기 나왔어요. 막 물어봤는데 재산세를 했거든요. 그럼 가산금 그래야 되죠. 자, 이거 안 하면 뭐 붙죠?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한 분만 딱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가산세. 그랬어요. 혼자 큰 소리로 혼자 들으셨어요. 혼자 대답 한 명 했는데 그분이 들으셨어요. 그분은 앞으로 절대 안 틀립니다. 이거. 근데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해가지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틀리는 건 상관없거든요. 왜 고치면 되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딱 한 번 얘기했는데 틀려. 10월 29일 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잖아. 아니 저는 그래요. 틀리는 건 훈련이거든요. 자꾸 틀려봐야 수정 보완을 하잖아요. 어디가 틀린지 아니까. 근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한 분들은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아는 거 같은 거하고 실제 아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아는 거 같은 걸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을 안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20점이 나오면요. 짜증내요. 왜? 100점이 맞아 20점 맞았잖아.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아는 건 20%인 거예요. 나머지 80%는 아는 거 같은 거예요. 그거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이건 알아. 그럼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나오면 안 틀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것저것 막 많이는 알아요. 근데 제대로 아는 건 없어요. 그거는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니까? 90점을 맞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90점 맞은 사람이 모의고사 봤는데 다음 달에 80점 맞았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좌절해요. 왜? 80점 맞았잖아. 근데요, 40점 맞았다가 이번에 50 맞았어. 이 사람은 겁나 좋아해요. 하하, 막 진짜 50. 얘는 80인데 좌절하고 여기는 50인데 겁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합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봐봐. 80이면 점수가 차고도 넘쳐. 그죠? 근데 이 사람 막 짜증내.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이제 50인데 막 좋아해. 왜? 10점 올랐잖아. 그럼 몇 점만 더 올리면 돼? 10점. 막 희망이 차는 거야. 이 사람은 80인데 좌절하고. 그러니까 너무 높이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가지고 자존심인데 뭐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일부터 15일, 확실하게 1일, 15일 알아야 되는 거지. 대충 알았다가 나중에 16일부터 30일부터 이거 맞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실수 안 하면 합격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안다고 했던 걸 자꾸 실수해 틀리고 하거든요. 그걸 줄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0% 문제를 10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40문제를 풀고 그걸 완벽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면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어쨌든 얘는 가산금이 붙는다. 1일부터 15일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87페이지 부가진수 원칙 해놓고 1번에 그 줄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예외에 신고납부라고 돼 있죠. 그죠? 2번에. 얘는 근데 무슨 얘기야? 고지서가 나오는데 뭘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또 강조를 하겠지만 되게 조심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에 뭐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지금 잘 보세요. 일단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세금을 내면 끝이에요. 15일까지.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나는 10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10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200 나왔어. 그래도 그냥 냈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00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이 고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직접 가서 세무서 가서 뭐 할 수 있어?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신고는요. 의무 규정은 아니죠. 선택사항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고지서 나왔을 때 그냥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안 내고 내가 가서 정확하게 신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사항 예외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기간은 똑같아요. 언제까지? 15일까지.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와도 15일까지 내셔야 되고 만약에 신고납부를 선택을 하신다 해도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돼? 15일까지 직접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신고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세무서를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있죠, 얘. 고지서 이미 나와 있잖아. 고지서에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이 고지서 있는데 내가 가서 1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지된 것도 있고 내가 신고하는 것도 있고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했다고요?
신고납부를 선택한 거잖아. 그러면 본인 선택을 존중해줍니다. 일단. 그러면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순간 요거 있죠. 요 고지서는 없는 걸로 칩니다. 없는 걸로 치고 요 신고한 걸 가지고 일단 다시 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도 납부기한이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OX. 틀렸어요. 왜? 이거는 그럼 종부세가 신고납부란 뜻이 돼버리죠.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항상 얘가 나오려면 뭐라 해야 돼? 뭐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든가 아니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지. 원칙은 뭐예요? 정부 부가가세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다. 이건 예외 규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막 가산세 문제도 여기 엉켜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지금 설명은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제도 언제까지 된다? 12월 1일부터 15일인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많이 했네요.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9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